안녕하세요. K톡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K톡스 진행을 맡은 김나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소개를 드리면 K톡스는 토론토 한인회가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 형식의 인터뷰 채널로 캐나다 내 한국 커뮤니티와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조혜진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에 출간하신 단순한 진심이 Simple Heart라는 제목으로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사에서 번역 이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대산 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밖에도 정말 신동현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동영 문학상, 동인 문학상 등 많은 수상작을 출판하셨습니다. 로기완이라는 넷플릭스 영화의 원작 로기완을 만났다를 쓰시기도 하셨죠. 특유의 담담하고 따뜻한 문체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조혜진 작가님, 한국은 지금 아마 늦은 시간일 텐데요.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혜진입니다. 지금 한국은 새벽 1시쯤 되었어요. 네. 어, 일단, 단순한 진심은 입양인 이야기인데, 프랑스로 입양이 된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런 입양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출간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캐나다의 그 토론토 한인회 맞죠? 그래서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가장 북미에서 처음 하는 인터뷰인데 한인회에서 먼저 초대해 주셔서 뜻깊게 소설의 내용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어책 Simple Heart 출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책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계 입양인으로서 프랑스에서 이제 살아가는 나나라는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또 추연희라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작가님 작품에는 이처럼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이제 타자화돼서 좀 소외된 그런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종종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작가님은 스스로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작가님의 정체성이 좀 궁금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서 한국에서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 중간중간 뭐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제가 한국어 강사를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또 한국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기도 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나고 자란 한국의 서울에서 살아왔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등단율 30이 되던 해 29살 28, 29살. 요즘은 한국도 만 나이를 써서 좀 헷갈리는데 29살쯤 등단을 하고 20년 넘게 소설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 소설가로서는 좀 누군가 보면 되게 안정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계인의 느낌보다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계속 살고 있고 소설가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면 어떻게 보면 경계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늘 어떤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있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경계인이 될 수 있다고 뭐 가진 것의 정도에 따라서 뭐 직업의 어떤가에 직업의 유무나 또 직업이 있다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또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뭐 집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뭐 수많은 기준에 의해서 심지어 남잔지 여잔지 젊은지 젊지 않은지에 의해서도 이제는 너무 많은 기준에 의해서 음 누구나 경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감각이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구나 경계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또 나의 범주와 또 다른 곳에 있는 또 다른 경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문학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 역시 경계인이구나, 저 사람도 경계인이구나,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인이라는 어, 그 감각이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조금 더 느껴지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한인들도 두 문화에 걸쳐진 디아스포라로서 그런 작가님 책에 담긴 경계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이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데 혹시 캐나다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는 가봤는데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한 10년 전쯤에 5개월 정도 갔는데 캐나다는 아쉽게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늘 가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여행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캐나다는 캐나다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캐나다에서 온 인물이 소설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영어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교포인 척하는 그런 인물도 쓴 적이 있고, 예, 그래서 캐나다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없지만 소설에는 두세 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 다 단편 소설이에요. 네. 아, 네, 앞으로 또 이제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캐나다에 있는 독자분들과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작품 속에 이제 나나가 문주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작가님의 성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저는 이름이 이제 조혜진인데 어,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다의 보배진, 바다의 보배라는 뜻이 있는데 저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진을 일단 이제 형제에 이제 진이 들어가니까 진을 넣었고 앞에 글자를 채울 때 뭔가 그 바다를 넣으면 진주가 되잖아요. 바다의 보배가 되니까 어떤 진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서 바다의 보배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필명은 없어요. 이제 사실 본명을 쓰고 있는데 필명을 짓지 않은 것이 가끔 후회도 되는데 어, 또 이상한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젊었을 때 등단을 해서 그때 어울리지 않는 필명을 지었다면 또 후회했을 것 같아요. 바닷속의 진주라는 그 이름 뒤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너무 음, 따뜻하고 또 이제 확 마음에 그런 와닿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도 작품을 통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타인의 이제 우주가 되듯이 그 우주를 잠시나마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독자도 읽으면서 나의 우주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을 쓰시면서 이제 독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진심을 전하고 싶은 소설이었어요. 네, 그 진심은 일단 생명에 대한 진심이거든요. 소설 속의 문주, 나나가 곧 태어날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한 환대,
그리고 동시에 문주는 어쩌면 타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봐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곧 태어날 죽음뿐 아니라 떠나가는 생명에 대한 진심, 그 애도하는 마음, 이런 모든 생명에 대한 진심을 담고 싶었고, 어, 두 번째는 연대에 대한 진심을 담고 싶었어요. 소설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어, 서로의 삶에 기꺼이 개입해서 그 사람의 삶을 뭐랄까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관사, 정우식 기관사는 어린 문주를 살렸고, 또 문주는 한국에 와서 연희 할머니, 식당 할머니를 또 살펴주고, 또 식당 할머니는 과거에 기지촌 여성이었던 복순을 살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서영이나 소율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물들이 다 조금씩 서로의 삶에 기꺼이 연루되어서 살고 싶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연대에 대한 진심, 특히 여성 인물들의 연대에 대한 진심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사에 대한 진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은 입양인 얘기기도 하면서 기지촌 여성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외 입양인이라든지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이 한때는 한국에서의 어떤 외화를 벌어들이는 큰 역할을 했죠. 조금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좀 지우려고만 하는, 잊으려고만 하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려고만 하려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해외 입양도 좀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입양이 되었고, 아마 미국과 캐나다에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여성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던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한다든지 무시하고 차별한다든지, 이런 역사에 대한, 좀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 역사에 대한 저 나름의 어떤 진심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 진심이 담긴 소설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서로의 삶에 기꺼이 연루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꺼이 연루되고 기꺼이 기억하는 그런 진심이 담겨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작가로서 끊임없이 그런 경계선에 걸쳐진 타자의 정서를 깊이 공감하고 소유한다는 게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애를 걸쳐서 겪어내는 외로움이나 절망 같은 응축된 힘든 감정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필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을 겪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어, 사실 그 소설이라는 것은 가상의 인물이죠, 사실은. 허구의 인물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이제 그 한국어판의 작가의 말엔 썼는데, 입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인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부채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실제 입양인 작가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하자 그녀가 왜 Why not이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인물의 어떤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인물의 얼굴로 그 시대를, 그 어떤 우리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진심의 문주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 철로에서 발견되었고, 물론 그 소설의 후반부로 가면 그 철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철로에서 기관사에게 발견되었고, 거기서 버려진 건 아닐지라도, 그리고 프랑스로 입양이 갔고 현재 34년, 35년 만에 한국에 온 여성이잖아요. 그런 여성의 마음을 쓸 때 저는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어, 어떤 그 격차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최대한 그 인물이 되어서 쓰기 위해서 좀 감각을 다 살려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묘사할 때도 제가 늘 봐온 서울이 아니라 35년 만에 방문한 서울, 그러니까 좀 낯설 수 있죠. 예. 저는 늘 그 도로에 불빛이 있는 게 저에게는 익숙하지만 35년 만에 서울에 온 입양인의 눈에는 '아직도 불이 안 꺼져 있네. 왜 안 꺼져 있지?' 이게 되게 뭔가 신비롭게 혹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그 입양인의 마음으로, 그리고 근원적인 어떤 어 슬픔이 있죠. 음 부모에게 제대로 1 차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근원적인 슬픔을 최대한 그 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겪으면서 썼고, 그래서 소설에 그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 양부모가 보기에, 프랑스인 양부모가 보기에 주문을 할 때도 메뉴판에서 제일 싼 음식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학교에서 정말 가능하면 규칙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나의 모습을 쓸 때 제가 정말 그 인물이 됐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뭔가 사고를 치지 않으려고. 예, 그런 몸부림 같은 거죠, 사실은. 예. 어떤 반항도 사치가 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겪어본 것처럼 쓰려고 했습니다.